네, 고성호 칼럼 대인 윤석열과 소인배 한동훈. 대인은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대인이라고 합니다. 소인배는 나라, 민족, 역사 이런 거 안중에도 없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도 별로 안중에 없어요.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내 이해관계가 우선이에요. 그걸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수단으로 부려먹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대의명분도 집어던질 수 있고 나라와 국민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소인배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과의 면담에 무려 81분을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전해드렸는데 경찰의 날 직접 경찰청 가서 격려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하고 그리고 영국 외무장관 면담하고 그야말로 뭐 다른 날도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긴박하고 촘촘한 일정을 소화한 와중에 한동훈이가 그렇게 독대독대 했으니까 면담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원래 4시 반부터 하기로 했는데 면담 시간도 어쩔 수 없이 몇 분 늦춰진 것 같습니다. 오후 4시 54분 한 15분 정도 시간이 늦어졌어요. 영국 외무장관하고 만나다가 이제 나 저 한동훈이랑 만나야 되니까 이쯤 합시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의례적인 외교적 만남도 아니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된 심각한 이 국가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영국 외교장관이 직접 와서 면담을 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늦어졌고 오후 4시 54분부터 대통령실 청사 앞에 있는 야외정원 파인글라스에서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쨌든 한동훈이를 배려를 해서 한 10분 가까이 파인글라스 정원도 산책하고서 면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아이스 브레이킹인가 있죠. 이 진지한 토론하기 전에 좀 너무 경직되지 않도록 머리 풀어주는 거. 그런 거 대통령이 한동훈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것까지 하고 면담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 파인글라스 잔디파 10여 분간 함께 걸으면서 정진석 실장, 홍철호 수석까지 같이 대동하고 이렇게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면담에서는 정진석 실장이 배석했습니다. 한동훈이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지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놓고 만났기 때문에 사실은 따로 할 얘기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동훈이가 언론을 통해서 언론 프레이에 한 수많은 얘기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설명하는 식으로 면담이 진행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배석했던 정진석 실장이 아니라 한동훈이가 면담 끝난 다음에 나가서 지 비서실장한테 오늘 무슨 내용의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불러주면 그거를 국회에서 박정아가 브리핑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 자리에 배석했던 정진석이가 뭘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뭐 말이 되잖아요. 근데 정진석이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니까 한동훈이가 요청해서 이루어진 면담의 내용을 대통령실에서 설명하는 것도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한동훈이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걸 지가 직접 안 하겠다고 고집 부린 것 같아요. 그 바람에 박정아가 총대 메고 나갔는데 뭘 면담에 배석도 안 한 자가 분위기를 어떻게 전달하겠어요. 그래서 내용이 그야말로 빈약한 그런 브리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동훈이가 직접 그렇게 마이크 앞에 쓰고 언론 플레이하기 좋아하는 한동훈이가 왜 직접 안 썼을까? 실제로 지가 한 얘기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했기 때문에 새로울 게 없어요. 그리고 아마도 정황상 대통령이
한동훈이가 언론 플레이 하면서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앞에 불려간 학생처럼 설명 한참 듣고서 그걸 갖고 이제 지가 주로 브리핑을 하려고 그러니 뭐 각이 살겠습니까? 지정치밖에 모르는 자가? 그러니까 나 브리핑 안 할래. 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건 다 추정입니다만 정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담 끝나고 나온 한동훈이하고 이제 측근들도 얼마나 그게 막 기다렸겠어요. 초긴장 상태로 대기했겠지. 그래서 면담 끝나고 나온 한동훈이하고 이제 측근들이 연락을 했는데 측근들도 뭐 별 신통한 얘기를 못 들은 모양이에요. 할 말은 다 했다. 뭐 이 정도입니다. 한동훈이가 할 말은 다 했다. 그리고 뭐 예상한 정도의 분위기였다. 오늘 직접 브리핑하려고 했는데 국회로 한동훈이 돌아가지 않고 그냥 박정아가 대신하기로 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박정아가 국회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근데 박정아 말은 이렇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회동에서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 필요성을 말했다. 새로운 거 있습니까? 혹시 여기? 단어 하나라도 혹시 새로운 거 있어요? 일주일 넘게 하도 언론에서 언론 플레이를 해놔가지고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이슈 해소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대외 활동 중단, 의혹사항 설명 해소,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 진행 필요성, 여야 의정협의체 조속한 출범 필요성을 말했다. 혹시 여기 또 뭐 그동안 안 나왔던 얘기 나온 거 있습니까? 지금 한동훈이는 박정아 시켜서 브리핑 하라고 그랬는데 할 말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 며칠 동안 온통 언론을 달고서 언론 플레이 했던 그 내용 그대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얘기는 이제 새로운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하는 요 얘기가 이제 오늘 박정아 입에서 나온 얘기인데 새로운 얘기예요.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개혁 정책,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지지하고 당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는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보세요. 대통령을 만나서 집권당 대표가 정부의 개혁 정책, 외교 정책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당이 적극 지원하겠다. 이거 하느라고 그래 독대를 합니까? 이거는 하루 종일 외치고 다녀도 되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정말 자격 없는 자가 당대표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처음 듣습니다. 한동훈이가 이런 말을 오늘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했다면 아마 대통령도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집권당 대표라면 마땅히 1년 365일 떠들고 다닐 이 얘기를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얼마나 자격 없는 자가 대표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새로운 얘기라고. 이 박정아로부터 뭐 주워들을 얘기가 없어요 지금. 아마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해서 할 수 없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그래도 오늘 분위기를 국민들한테 알리기는 해야 되니까 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격의 없이 대화가 이루어졌다. 당정이 하나 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제가 두 사람 정치적 덕담은 할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면담이 어떻게 진행됐냐. 한 대표가 이전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것들, 언론 플레이 했던 것들, 그리고 안 했던 것들을 대통령에게 많이 물었다 그랬어요. 언론을 통해서 뭐 김건희 여사에 관련해서 세계 뭐 요구하고 그런 거 물어봤고, 그 다음에 언론 플레이 하지 않았던 얘기들도 대통령한테 많이 물었다 그랬어요. 아니, 한동훈이가 뭐 그렇게 얘기할 게 있어서 독대독대 했던 것 같았는데 막상 대통령과 만나보니까 쥐가 할 얘기는 이미 다 했어. 언론을 통해서. 새로 할 얘기는 별로 없어.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자꾸 물어본 모양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 자세히 일일이 설명을 다 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자세히 일일이 설명을 하느라고 81분이나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경청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결국은 한동훈이가 대통령한테 질문하고 대통령이 일일이 세세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그런 면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헌정유린을 막아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헌정유린을 막아내고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정이 하나 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탄핵은 없다. 탄핵은 못한다. 한동훈 일당들의 계산법이 그렇다. 한동훈 절대 탄핵하지 못한다. 이제 적어도 헌정유린은 막아내자. 탄핵은 저지하겠다는 데 대해서 한동훈이 뭐 충성서약을 했는지 뭐 이런 걸 갖고 합의까지 할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입장을 다시 한번 한동훈이 밝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려면 대통령이 쪽팔리게 한동훈한테 야 다른 건 몰라도 탄핵은 좀 막아주라 이랬겠습니까? 지가 먼저 나서서 헌정유린은 제가 막겠습니다 그랬겠지. 안방 여포라고 그러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뭔 소린들 막 대단한 기세로 달려들 것 같아도 막상 윤석열 대통령 딱 앞에 앉아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질문이나 몇 가지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상하게 설명해 주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가 브리핑에서 할 얘기가 없지. 어떤 분들은 면담이 이렇게 됐으니까 뭐 이제 그냥 한동훈이 더 이상 야단치지 말고 그냥 다 함께 잘 가면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저지른 잘못을 한동훈이가 자기 입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시인하고 바로잡기 전까지는 또 어떤 언론 플레이를 내일부터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정유린 막아내고 정부 성공시키기 위해 당정이 하나 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게 오늘 결론이라면 그래 이런 거 하려고 그렇게 독대 외쳤냐. 이런 거 하려고 그렇게 언론 플레이 해댔냐. 네. 대인 윤석열과 소인배 한동훈의 면담 상황을 제가 부족한 정보지만 이런저런 몇 가지 단편적인 보도들을 종합해서 재구성해보자면 그런 만남이었다. 그런 면담이었다. 이렇게 제가 정리하고 싶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